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브릿지 붕괴 사고로 항구가 폐쇄되면서 수출입 물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은 미국 항구 중 9번째로 많은 국제 화물을 처리하는데 자동차와 소형 트럭 취급량은 13년째 미국에서 가장 많고 미국 해상 석탄 운송의 25%를 담당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공매도 총액이 올해 110억 달러, 한화 약 14조 8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BOJ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엔화의 급격한 약세에 관해선 통화 움직임은 경제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지연입니다. 금요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흐름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도 104선 위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스케방크는 미국의 달러화가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며 글로벌 실질 금리의 하락, 또 총 달러 매수 포지션 급증은 달러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 속에서도 유가는 상승 후에 다시 레벨을 낮추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안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67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입찰에서 응찰률은 2.41배로 최근 평균치 2.43배를 소폭 하회했지만 낙찰 금리는 4.235%로 발행 당시 시장 금리인 4.245% 대비 낮아졌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의 주간 원유 재고는 933만 7천 배럴 증가한 반면 휘발유 재고는 440만 배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 내일 오전 7시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며 21시 30분에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반갑게 찾아뵙네요. 자, 엊그제가 3월 초였는데 어느덧 3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자, 이번 주는 성금요일이죠. 금요일이 부활절 앞둔 날이기 때문에 하루가 휴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4일밖에 매매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하고죠. 자, 그런데 또 공고롭게도 내일 또 미국 GDP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어요. 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조금 쉬어보려고 했더니 금요일 날 또 바짝 긴장을 하면서 3월을 또 마감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어떻게든 현명한 또 투자 우리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제 우리 축구 3대0으로 태국한테 이겼네요. 자, 필승 코리아. 자, 우리도 3월 달 마무리 잘해서 필승 코리아에서 외화벌이 한번 해봅시다. 천명과 함께 달려가 보시죠. 자, 오늘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아깝지 않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축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계좌의 뜨거운 열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친 이 공개 방송 속에서 우리 마스터님의 열정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0.38%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3% 올라가면서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는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계속 그러면은 이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이슈입니다. 이슈 살펴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 긴축을 펼친 연준이 그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은행과 달리 발권력이 있는 연준은 적자 여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자가 결국에 누적이 되면 미국의 연방정부에 이익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재정에 보탬이 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4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로 한 해 전 588억 달러의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된 겁니다. 연준의 비용과 이익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비용은 연준의 지급준비금과 영래포잔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익은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 그리고 모기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총 이자 비용은 2,811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이 지급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2022년에 비해서 약 175%나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연준이 벌어들인 이자는 1,7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억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은 누적된 적자를 이연자산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연자산이 모두 해소가 되기까지는 재무부로 이익금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연준은 이연자산이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이나 금융채무 이행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긴축의 여파가 연준에게도 큰 손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적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지 궁금해요.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도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 결국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연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거의 제로 금리였는데 5.5% 정도 되는 거를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이자 내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그죠? 근데 미국은 뭐 지네들이 돈 찍어내는 나라인데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폐기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얘기했는데 수순인데 네. 결국엔 저걸 이제 복구라는 데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게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건 맞는 얘기인데 내리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번에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자, CPI, PPI 2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 안 꺾이죠? 네. 자, 어제 또 컨퍼런스 보도 있었죠. 소비자 신뢰지수. CB에서도 다시 심리가 하락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야, 고물가죠.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인플레가 뛰었다고 여기서 금리 인하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은 뭐 걱정 없다 얘기하는데 네. 저도 충분한 어떤 정도 내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뭐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예견된 수순이다. 그렇게 음. 짧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짚어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마스터님, 저희가 이 앞에 헤드라인 실시간 정보 브리핑 때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공매도 총액이 올해 11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봐야 되죠. 지금 완전 투기판이잖아요. 투기판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돼. 은행 자체가 어디에 돈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를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은행 입장에 지금 안전 자산인 골드에 지금 상당히 매입을 지금 지난달부터인가 지지난달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죠. 네. 자 그럼 어때? 스마트 머니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안전 자산인 골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어제 뭐 2200 살짝 타치하다가 내려왔는데 2200에 근방에 있다는 건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4 이제 중반대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골드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 골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지금. 어제부터 디커플링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커플링이 되고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실시간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중국 애들이 또 그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골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엔 가상화폐에 있는 돈들이 결국엔 거기도 스마트 머니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결국엔 어느 정도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좀 고위험 상품입니다. 코인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정말 세부적으로 그죠? 좀 면밀하게 좀 짜시면서 투자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슈 살펴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까지도 견해를 좀 챙겨봤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매크로적인 이슈를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마스터님께서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GDP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꼭 하단에 참고하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순식간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스닥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도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무지하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생방하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제 투자에 대한 토론을 이제 매일 해요. 매일 어. 하는데 570에 매도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예요? 오늘 뭐 와. 거의 그죠? 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이게 몇 획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네? 거의 한 800틱 정도 되겠네요. 그죠? 800틱이요? 800틱 더 될 것 같은데. 저 570, 470, 370. 그죠? 800틱 정도 되네요. 네. 68에 48, 500만 원 정도. 그죠? 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예견된 거라고 저는 봐요. 시향적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저 스웨덴의 에릭슨, 그죠? 에릭슨 5 장비 업체 워낙 오래된 회사죠.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게 이제 뭐 기지국 그런 건설을 할 때 에릭슨이 상당히 좀 시장에 마켓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감원을 이제 또 작년에 의해서 또 안 됩니다.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수요가 적을 것 같다. 그죠?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왜? 감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감원에서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 그러니까 좀 더 낮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델 엄청 나왔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엄청난 실적 나왔죠. 저 델이 엄청나게 좀 뛰었어요. 원이 또 AI 때문에 그랬죠. 엔비디아 때문에 델 서버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자, 델도 지금 감원을 하겠답니다. 왜?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것 같다. 뭐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해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변동폭이 어느 정도 크다요. 자, 하락폭들이 크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에서 지금 저점을 뚫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변동폭이 심하단 말이에요. 왜? 내일 GDP, 금요일 또 PC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과연 이게 버블에 대한 시작점일까 아닐까라는 거 우리 시청자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좀 이따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아까 예상했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게 30분봉에 나스닥 30분봉. 지금 보시면 여기 18,550하고 570짜리의 강한 매물대가 딱 머물러 있어요. 자, 매물대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돼요? 매매하시면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물대가 몰려 있냐 이거죠. 자, 메이저들 있잖아. 매물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다 어느 구간에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이제 몰려 있다는 얘기 말 그대로. 매물이 몰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미들 꼬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토지 투자자들 거기다 다 이제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 모였어? 오케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숨 못 쉬죠. 그죠? 이게 매도인가 보면서 좀 이따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밑에 매도에 있던 물량이 또 한번 쫙 모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가자! 또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그 원리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요거에 30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와서 자, 일단은 저렇게 보시자고요. 18440에서 18460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요것만 또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MACD 오실레이터도 보셔야 되고 거래량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매매의 정석이에요. 매매의 정석.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하고 해외 선물하고 완전히 공부 타입이 다릅니다. 주식에 했던 공부를 선물에다 적용시킨다. 그럼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그만한 노하우를 1000명만이 갖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8440에서 4604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오늘은 짧게 수익해야 되겠죠? 왜? 변동폭이 세니까. 그냥 안 그러면 또 밤새 기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꼭 주의해서 매매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지금 수익에 많이 좀 담아 가셨던 것만큼 앞으로도 마스터님과 짱짱한 수익들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을 시기다라고 해주신 만큼 내일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 안에 마스터님과 조금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GDP 그리고 PC와 관련된 정보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참고하셔서 공개 방송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36%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81.3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10분 만에 이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1분 봉상으로는 그 탄력이 뚜렷하게 더 강한 모습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과 관련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이슈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India set to import a big slug of American crude next mon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다음 달에 미국의 원유를 대량 수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이트 애널리스트는 인도가 미국산 원유의 점점 더 많은 구매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석유 선물에 대한 또 다른 지원 기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 석유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였던 인도는 러시아 유조선 함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대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동시에 4월 18일에 만료되는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로 인해서 블룸버그는 인도의 정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람프레이트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 760배럴의 미국산 원유가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라고 말했고요. 이에 상황이 더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가격은 지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 약 9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아울러 러시아는 이날 기업들에게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오펙 플러스 약속에 따라서 6월 말까지 하루 900만 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유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관련해서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인도의 정유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 인도가 석유 수입국 3위라고 하네요. 이런 조치가 지금 이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그런 부분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6월까지 감산 조치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계속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에서 계속 어떤 괴롭힘을 좀 주고 있죠. 얼마 전에 모스크바 또 극장에서 우크라이나 수행이다 억지를 부리는 상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요인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인도가 저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 자, 미국은 팔아서 좋지만 네. 일단은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인도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1대1로 바이든이 정책을 펼쳤잖아요. 중국에 있는 모든 그런 제반 시설들을 10년 동안 인도로 옮겨가겠다. 인도가 약속을 참 잘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때는 또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친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따져보니까 득실을 따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중국하고 친해지면 지네한테 이익 될 게 없잖아요.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약속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가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래서 러시아가 또 증산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산하면서 지금 같이 옮겨 타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미국한테 좋은 뉴스일지 몰라도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은 소식 아니다. 왜? 여전히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2월, 3월 달부터 이번 1월 달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80를 지지를 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인플레가 다시 한번 재상승할 여지가 있겠다. 그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또 아직은 약 하락 중에 있지만 오늘 또 11시 반에 뭐가 있어요 또. 또 원유 재고가.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거 좀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이야기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일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이 나오시는데 빨간불을 안 켜고 있어요. 파란불 켜고 있는데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건 그만큼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왜냐면 11시 반에도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든 저기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30분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자, 이제 매물대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2 그 사이 이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죠. 오늘 올라가봤자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오늘 새벽에 그죠? 새벽 한 2시 정도에 한두 시 정도에 그죠? 여기서 매물대를 다 모아놓고 쭉 빠졌다가
여기 밑에 또 매물대가 또 두 번째 제일 큰 매물대가 지금 81달러, 9달러, 그죠? 80.9달러 정도에서 여기서 또 형성을 했다가 또 튀어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오늘 어떻게 돼요? 자, 81달러. 제 자리는 드릴게요. 자리는 드리는데 장기적인 포지션은 가져가지 마라. 자, 일단 좀 이따 11시 반, 그죠? 11시 반에 지표 확인하시고요. 81달러, 요거 81달러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죠.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죠? 결국엔 81달러에서 80.90달러, 81달러, 80.90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수요일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방향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롱 포지션으로 가서 수익을 내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지표가 애매하게 막 나오면은요,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돼요. 왜? 자, 나스닥하고 오일은 틱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나스닥은 5불이죠. 한 틱당. 근데 오일은 어떻게 돼요? 한 틱당 10불이에요.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자, 그럼 20틱만 먹어도 40틱이에요. 이제 나스닥 따지면. 20틱만 먹어도 야 25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40만 30만 원 넘는 거고.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많이 먹으려고 욕심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항상 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 목표는 변화무쌍해야 돼요. 목표를 딱 정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손실을 안 보는 그런 투자만이 이 파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 절대 잊지 마시고, 그죠? 어떤 수익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런 투자를 좀 짜시면 심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먼 길 롱런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5일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서 빨리 달리면 빨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달리시면서 또 뛰다 보면은 더 큰 수익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갈 수 있는지 노하우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현재 오늘 골드 3거래일째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57% 상승 중에 있고요. 221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15달러 그리고 2211달러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4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Gold subsidies dollar firms investors stick more fatu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골드가 투자자들이 연준의 추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베팅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중앙은행의 매입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트인덱스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매트 심씨는 현재 지정학 및 중앙은행 완화 가능성을 배경으로 금값이 지나치게 약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JP모건은 지지는 되고는 있지만 횡보하는 가격 움직임과 함께 미결제 약정 수치는 3월 초 금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CME 패드워치 그룹에서 따라도 지금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시작 확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데이터를 통해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가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골드가 오늘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조금 전에 나스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달러와 골드가 지금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 어제는 같이 올라갔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골드와 달러를 같이도 보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정확히 그 말씀이에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자, 아까 뭐 104점 중반대 왔으면 이 정도면 지금 골드가 2,000 밑으로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안 자빠져. 때문에 여러 시향적으로 이제는 같이 좀 움직이는 당분간은 움직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골드 시향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달러 인덱스만 보세요. 왜 이게 또 이런 생각이 또 생긴 게 이유가 뭐냐면, 자 어쨌든 일본이 그죠 거의 17년 동안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하고 제로 금리 시대로 돌아왔죠. 뭐 찔끔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결국엔 찔끔 올렸어요. 그러면 5.5% 이렇게 아직도 엄청난 갭이잖아요. 미국하고 5.5%. 거기다가 또 YCG 정책 당분간 조금 완화적으로 가자. 일본에서 좀 리스크가 있죠. 왜? 경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그렇게 작년, 재작년만큼 이렇게 성장 속도가 더뎌요.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엔화가 좀 강세가 됐더라면, 그죠? 오늘 진짜 달러가 더 빠지면서 골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야 돼요. 달러가 이제 지지를 해주니까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돼요. 자, 유럽 있죠. ECB 또 영국, 영락은행들 6월에 금리 인하하겠다. 그럼 이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통화에 대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면서 골드로 많이 사람들이 스마트 머니가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짧게 골드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조금 더 좀 긁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셔서 더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거 제가 들고 나왔어요. 매물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것저것 좀 다양한 거를 제가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청자들 지루하지 않게 네.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설명은 논리적이 돼야 되죠. 논리적이 안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대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놓여 있겠다.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강한 매물대가 여기 형성으로 돼 있어요. 여기 2180에서 2170 사이. 요 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고점 2200 지금 12를 찍었네요. 요 사이. 그래서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요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려가 봤자 여기예요. 내려가 봤자 여기. 그죠? 올라가 봤자 여기 내려봤자 여기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더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60분봉이다. 60분봉.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분봉을 좀 바꿔 볼게요. 네. 자, 일봉을 보면 답이 나와. 일봉. 자. 자, 요게 지금 일봉이 여기도 일봉이 지금 3월 21일 날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예요? 3월 FMC죠. 네. 여기서 이제 내려갈 줄 알았더니 웬걸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이번 주에도 이슈가 또 있겠지만 거기가 또 골드하고 달러하고 같이
동반 커플링 해준다면 2,200이 이번 달에 올해 내일까지죠.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2,200을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 그런다면 내일까지. 자, 오늘은 솔직히 오늘은 일단 말씀 좀 이따 이제 투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끝날 때까지 2,200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도 조금의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입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진입가가 상당히 애가 좀 있습니다. 애가 있고요. 상당히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자, 2,200 정도, 2,200 정도가 되겠네요. 2,200에서 2,200에서 2,200이 정도, 2,204, 요 정도가 밴드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해줬을 때 짧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2, 30틱 정도. 왜? 오늘 나스닥도 그렇게 3대 지수가 변동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낙폭이. 대신 진폭은 좀 이게 왔다리 갔다리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내가 나스닥 상승을 못 봤는데,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그죠? 여러분들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똑같이 오해랑 똑같이 2, 30 정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끝날 때까지 2,200달러를 지지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값까지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수익률들 가져가실 수 있는지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수익률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뭐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저의 어떤 29년의 노하우도 있지만,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이제 투자 전략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아낌없이 또 지원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신 결과물인 것 같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뭐 시향이 됐든 신법이 됐든 기법이 됐든 29년의 짧은 세월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경력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식부터 또 국내 선물부터 FX, 해외 선물, 해외 주식까지 저는 골고루 안 한 게 없어요. 그 경력이 무시를 못 하겠죠. 제 자랑이 아니라. 자,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자주 제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공개 방송 통해서 이야기 이어갈 수가 있지만 오늘 또 먼저 또 준비를 해주신 내용은 뭘까요, 마스터님? 이게 지금 닷컴버블 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버블 이야기가 계속해서 네.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2000년대로 돌아왔으면 제가 이 2000년대 아주 제가 이제 저승길 갈 뻔했어요. 2000년대면 마스터님께서 이때 제가 완전히 재산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24년 전 얘기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왜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너무 비슷해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비슷한?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메인 주도주가 결국엔 네트워크 장비였죠. 네트워크 시스코 시스템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예요 지금. 그러다 갑자기 뭐 60, 10%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루 아침에. 네, 하루아침에 이제 몇 개월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뭐 순식간에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딱 그런 거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거예요. 지금 거의 2, 3일 정도. 어제도 엔비디아가 조금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 제가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좀 못 봤는데 네. 어제 2% 초중반대까지 일단 마이너스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런 게 지금 서서히 보여지기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 버블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입장 들어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실적이 선반영이라고 봐요. 아, 왜 시스코 시스넷도 그랬어요. 시스코 시스넷도 갑자기 전 세계 야 이거 이제 네트워크를 안 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겠구나. 이제 막 엄청나게 물량을 구매를 했어요. 자, 근데 구매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벌써 몇 년, 지금 이제 이거는 또 오도, 거기도 이제 물량이 워낙 주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물건이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딜리버리라는 시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문 넣는다고 해서 금방 나오나요? 몇 개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자, 시스코 시스템가 어떤 일이 그때 발생을 했냐면, 야,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 장비가 돈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그만 그런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결국엔 시스코 혼자 잘 먹고 잘 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웨이라는 게 또 출연이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봐도 AI가 돈 될 건데 다른 기업들은 바보입니까? 액션을 취하죠. 뭐 애플 등등 많은 회사, AMD 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발벗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선발 주자. 얘네들은 지금 참 반짝이로 잘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전 여기서 2000년대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봤을 때 이제 어떤 버블의 시기에 와 있던 게 아니냐.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자, 요걸 이제 닷컴 버블. 자, 마일드한 경기 침체 함정을 저는 보는 거예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자, 연준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경기 침체를 해줘야 돼요.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금리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그럼 엄청 리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줘야 되는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2000년 5월 중순에 어땠냐면요. 자, 6.5% 정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지금은 훨씬 높은 금리예요. 옛날 우리가 5% 6%대 금리에 살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일본 애들이 그죠? 17 그쵸? 그때부터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제로 금리에 살았는데 그전에 5, 6%대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얘도 나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되겠네요. 1년 반, 한 6, 7개월 되겠는데 여태까지 쭉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 함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야, 더 이상 금리 올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일드가 아니라 이제 아예 강한 쓰나미로 맞게 생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야, 이제 금리 내려. 이제 주식 올라갈 거야. 절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옐로 카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이제 P&N 그리드라는 이제 인덱스 CNN에서 매일 발표되는 어떤 이제 그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맨 75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금 탐욕 구간에 놓여 있어요. 50 이상이면 탐욕이고요. 50 이하면 공포스러운 장애예요. 자, 75. 자, 이 9월경에 완전히 이 바닥을 치다 또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태 보시면 이게 지금 S&P 500이에요. 여기서 지금 약간의 하방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버블의 전조 현상이 아니겠느냐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왜 가파르게 빨리 그렇죠. 올라오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조 현상이에요. 왜?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 좀 이따 마지막 페이지 그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넘어가 보고. 얘기 드릴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 네.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죠. 자, 이게 스탁 프라이스 트렌드. 이게 뭐냐면 자, 52주간의 주가의 변동폭을 보여주는 또 그런 지표예요. 자, 이것도 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지수가 상승된 거고 밑으로 가면 하락된 거죠. 자, 올라갔다가 또 고개를 들고 내려가면 상하. 그죠? 익스트림 그리드죠. 그죠? 자, 그다음 오른쪽은 또 S&P 12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황들을 또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것도 꺾이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자, 다음 달에, 올해는 끝났죠? 이번 달에 끝났죠. 5천을 받아요, 5천. 자, 5천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버블의 시작이 되는 거죠. 5천이 안 깨지고 계속 지지된다. 그러면 조금은 버블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버블은 저 무조건 오게 돼 거다. 있어요. 저는 100%. 저는 뭐 제가 욕 모드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오게 된다. 이제 이 강도가 달라지겠죠. 강도가. 그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드리는 거예요. 요거. 네.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쨌든 익스트림 갔다가 아주 극도의 공포로 갔다가 탐욕으로 갔다가 네. 이제는 이제 탐욕 그리드로 돼 있는데 자, 사람들은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마치 탐욕스럽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끝자락에 거의 지수가 아니면 주식이 오를 때 한 7, 80% 지점에서 다 사버려요. 맞아요. 그게 매물대예요. 다 던지고 나간다니까. 이게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 안 팔아요. 더 올라가겠지.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옛날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이제 피어가 하잖아요, 이거. 공포스러울 때. 이것도 또 여기 또 팔아요. 안 사고. 이게 심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파생은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 심리를 잘 다시는 분. 역발상 사고 방식 있죠. 그죠? 우리 아침에 매매 동향, 우리 국내 주식 매매 동향 보세요. 외국인은 사고 우리는 팔고 반대로 가죠. 우리는 또 사면은 외국인은 팔고. 이게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에서 우리는 매일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깨지면 안 되겠죠. 자, 안 깨지려면 심리에서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명한테 오세요.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투자 강의를 다 들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5일 매수 전략으로 주셨는데 재고가 높아진 상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시 30분 이후에 5일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그래도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어떤 좀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5일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가격 드렸잖아요. 거의 81달러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렸었다가 그래서 짧게 2, 30 정도 수익을 낼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1달러까지 왔었네요. 네, 80달러까지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스터님과 이렇게 알차게 내용들 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말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8,440에서 18,46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에 유리한데 저항과 함께 MACD 오실레이터와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입하고요.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81달러에서 80.90달러 지지 확인 후 매수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까지 마지막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오늘 종가 2,200달러 지지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2,200에서 2,204달러 지지 시 매수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